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멈추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통합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결과 합당을 둘러싸고 당 안팎의 혼란이 이어지자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의원총회 선수별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왔던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습니다.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선거 뒤에 합당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국민과 당원들,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방선거 전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정 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최고위원들 역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지도부가 갈등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합당 반대론자들을 향해 대의를 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혁신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합당 중단 결정과 위원회 구성 제안 등의 입장 정리를 할 거로 보입니다. 합당 추진 중단이라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던 내홍을 수습하고 단일 대우 체제로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불발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전격 합당 제안 이후 당내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특검 추천 문제 등이 겹쳐 당청 간 이상 기류마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과 3주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지도부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원들은 물론이고 최고위조차 패싱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를 시작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일부 의견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재논의를 해서 정 대표는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의견 수렴과 갈등 봉합에 주력했지만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선출 과정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의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론 이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기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청와대 수석과 나눈 대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에 찬성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편차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 합당 논의를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가 정치적 상처로 돌아온 상황에서 정 대표는 빠른 갈등 봉합으로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 혁신당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험난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2차 종합특검 추천으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죄송하다며 빠른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성토가 이어졌는데 논란이 한창인 합당 문제와 맞물려 비당권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특별검사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건 이재명 대통령을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며 의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특히 합당 관련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과 맞물려 비당권파의 지도부 규탄이 줄을 이었습니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논의도 보고도 없었다며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고 따져 물었고, 친명계 일각에선 특검 추천에 관여한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 대표 체제를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자세를 낮췄는데, 그러면서도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전 변호사를 감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지도부 차원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원내 지도부도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꼼꼼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되어 죄송하다는 별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홍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 통합 준비를 구성해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어게인으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당내에서도 엇갈림 평가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결과 브리핑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네, 오늘 의원총회 이후에 이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중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도 나왔는데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의 용기를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용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신이 내세운 입장과 판단을 수정하는 것은요, 패배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름과 나의 의견이 지지자나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을 보고 판단을 수정했다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 큰 용기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그동안 좀 불만을 가졌거나 다른 요구가 있는 것을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건 이런 거예요. 지금 집권한 지 이제 초기잖아요. 집권 초반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권 성공, 대통령 성공을 우선시하고, 네. 그 다음에
개별 어떤 정치적 일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해나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용기가 발판이 돼서 본인이 보다 성숙된 지도자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어떤 지도자, 어떤 리더십의 좋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큰 용기였다, 패배가 아니다라고 평을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당내 갈등이 잠시 수면 밑으로 잠재워진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친명계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한 발 물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의 수면 밑으로 잠재됐냐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그냥 이제 합당에 대해서 물러섰으면 물러선 건데 전당원 투표를 못해서 아쉽다 이런 미련을 여전히 나타냈잖아요. 그 얘기는 1인 1표제가 통과된 이후에 합당도 본인이 당내의 어떤 수기 과정이나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당대표가 혼자 일방적으로 던진 주제잖아요. 네. 전당원 투표를 했으면 통과됐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내의 친명, 친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수면 위로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고 오늘도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 속도에 맞게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입법 시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의 정치 스케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는 그러한 입법의 뒷받침 이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는 명확하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의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에서 양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합당은 이제 논의가 물 건너갔지만 단일화라든가 연대 등 여러 가지 작전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두 당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을까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고요. 네. 선거에 이겨야 정당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인 선거구 같은 곳에서 후보 간의 단일화나 연대를 논의해가지고 서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고 양보와 내지는 타협을 통해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 나가는 데는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서로 양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조금 더 할애할 게 있으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애할 게 있으면 할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현장에서 후보 간 연대 단일화 그리고 일정 단위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의 연대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여기에서 통합의 반대라는 것은 통합 내지는 합당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관전자로서 잘 보시면서 파악을 했듯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현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은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발걸음을 저는 시작하리라고 보고요.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과 혁신당의 선거 연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러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3%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 있었던 부산과 전남 지역의 재보궐선거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남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지금 유권자들한테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국혁신당 간판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후보가 나올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선거연대에 크게 목을 안 매도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3%만의 어떤 숫자로도 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출마한다면 아마 단일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연대보다는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아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선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지율만 놓고 봐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이 과거의 그러한 명성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